자, 먼저 박준현 운용력께 여쭤보겠습니다. 운용력님, 오늘장 특징 좀 어떤 종목이죠? 예, 오늘 뭐 전반적으로 많이 빠져서 네. 상승 종목 중에서 특징 종목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예.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온 종목들이 위드 코로나 관련 또 종목들입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아시아나항공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역시 이 리오프닝 기대감이죠.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도 항공주들의 주가는 뭐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지고 네. 나온 이유 자체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아. 기업의 가치를 보고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예. 관점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관련했던 종목들,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흐름이 괜찮거든요. 네. 특히 이제 항공주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에어라든가 제주항공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2월 한 달 동안 평균 24%에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 30% 떴어요. 네. 반면에 실적이 가장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4, 5%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이런 관련된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 자체가 유럽의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속속들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서 뚜렷하게 좀 감소세를 좀 보이면서 네. 방역 조치를 강화했던 일부 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화하는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앤소니 파우치 알레르기 소장 같은 경우도 예. 한 몇 달 안에 모든 방역 규제가 끝나기를 희망한다. 그런 또 발언이 지난주에 있었었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정책을 좀 재검토, 아직은 우리 시장이 좀 빠르지만은 검토를 한다는 밀착 접촉자 추적을 안 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 등 좀 액상 작성 자체 해체를 논의한다든가 그런 네. 어떤 부분들이 논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전개가 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중심으로 한 관련된 종목들을 저는 박준영 형 이제 밸류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일단 아시아나항공을 제가 보면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시아나항공이 알다시피 코로나 이전의 주가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점 자체가 2020년 1월 말부터입니다. 예. 1월 말부터인데 그때 주가가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4,000원이었습니다. 자본금이 1조 원이었기 때문에 발행기 수가 2억 주 가까이 되니까 시가총액이 8천억짜리예요. 네. 근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게 기업의 가치를 비교할 때는 시가총액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현재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입니다. 예. 1조 6천. 문제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문제는 이래서 아시아나항공이 네. 3월 31일 기점으로서 대한항공이 증자를 삼자배당 증자를 추진합니다. 예. 발행 주식 수가 1억 3천만 주 정도가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요. 네. 1억 3천만 주.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예. 삼자 배정 통해서 발행 주식수 상장된 시점 자체가 4월 한 20일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시점에서 이 회사의 또 상장 이후의 기업의 가치 시가총액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사했던 발행 주식수가 2억 주가 됩니다. 예. 그러면 현재 주가 예사에 2만 원, 1,000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시가총액이 4조 원이 훌쩍 넘어가요. 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가 코로나 이전에 시가총액이 8천억 1조 원이 안 되는 회사인데 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 2년 동안 계속 적자거든요. 그렇습니다. 적자고 네. 현재 전망치로 따지면 2023년도까지 영업은 흑자인데 단기 손실이 날 거란 전망이에요. 근데 전망치로 따진다 한다면 그렇게 감안한다면 이 회사가 2023년도까지 이익을 못 내는데 시가총액 4조 원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1.5천억 가까이 이익 나지만 10조 원이거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 시가총액이 3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0조 원이에요. 이런 또 부분들을 좀 보셔야 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한다면 아시아나항공이 물량이 삼자 배정 통해서 상장 시점에서는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좀 보면서 과거에 이와 비슷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과거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삼성중공업처럼 이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삼성중공업도 사서는 안 되는 주식이거든요. 예. 똑같은 거죠. 자본 잠식 당하면서 증자해가지고 감자해가지고 증자하면서 발행주식수가 왕창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종목 오늘 두산중공업도 많이 빠진 이유가 두산중공업도 똑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계속 증자를 해가지고 물량 압박이 되다 보니까 주가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량 압박이 너무 심해진다. 그래서 이도 코로나와 관련된
모멘텀은 좀 괜찮지만은 결국은 기업의 가치적인 문제를 접근한다 한다면 이들 같은 종목들은 기업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항공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이나 네. 여행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더투어 같은 경우를 봤더니 코로나 이전에 주가가 44,900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지금 78,800원입니다. 아하. 무려 70% 떴어요. 예. 하나투어 같은 경우. 그다음 모더투어 같은 경우는 14,700원인데 코로나 이전에. 예. 그리고 현재 주가 24,000원이니까 65% 떴고요.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5,700원짜리가 15,000원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더 떴다는 거죠, 제 말은.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현재까지 까먹은 것 자체가 일부 기들 기업들은 거의 자본 잠식 상태 근처까지 간다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이 코로나와 관련된 기대 모멘텀만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결국 이제 실적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때는 기업의 가치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예. 당장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기업 가치 자체가 과하게 움직인다 한다면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부산중공업처럼 물량 압박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오늘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뭐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최근 시장 대비해서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서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이었는데요.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전해 주셨네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